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벌써 무더위가 벌써 기승이네요. 네, 오늘 이제 저도 시원하게 반팔 입고 나와서 시원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 이제 다시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건강 개인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를 주셔서 지금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준비하시라고 많이 쓰셨고요. 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때는 채점이 다 끝나서 등록이 되어 있을 시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또 관심 있게 하시는지 또 열심히 하시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컴퓨터 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메일 보내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셔서 레포트를 내기 위해 노력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자료 준비 잘하고 강의 준비 잘해서 선생님들하고 좀 뭐라도 하나 더 같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중간고사 준비하실 때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힘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게 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졸업하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배우신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니면 삶에서 직장에서 또 아이를 대할 때 충분히 좋은 어떤 공부하시는 어떤 배움을 좀 활용하시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마 또 그때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와서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시고 공부하셨던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시간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쌓여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 시간에 오프라인으로만 된다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하신 레포트 주신 것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시간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시간은 학교에서 어떤 지침이나 또 학교 수업 운영 과정들을 좀 봐가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늘이 이제 제가 13주차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15주차고 이제 종강이 가까이 오는데요. 기말고사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부담을 좀 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못 뵈서 좀 뵙고 싶은데 이제 지나가시거나 뭘 하셔도 천안에 제가 이쪽 저희 한마음센터에 있는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이사 와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 지나실 때 전화 주시면 차라도 같이 한 잔 아니면 이렇게 커피라도 아니면 식사라도 같이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시간 낼 수 있으니까요. 지나가시는 길 있으시니 꼭 들르셔서 같이 얼굴도 뵙고 차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과 교수와 제자 사이가 정말 자연스럽고 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산업체반하고는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얼굴도 못 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어차피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시거나 어떤 이렇게 논의하시고자 아니면 상담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시면 아니 학교 문제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아무 때고 전화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도 좋고요. 전화로 주셔도 좋고 그래서 함께 어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13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누가 무엇을 평가하는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4주, 15주는 여러분들 프로포자를 만들어서 한번 프로포자를 만들어 보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 공통질의에 문제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 기말고사는 그거를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주 차에는 제안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제안서가 이제 요즘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삼성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대기업들에 대한 그 공동기금재단의 제안서를 내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서를,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평가자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업에 어떤 그 수업 자료를 만들어 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없이 공부할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 좀 편하게 오셔서 그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그 많은 그 졸업생분들을 만나뵈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야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말 뭐 자꾸 레포트도 내라고 뭘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짜증났어요, 교수님 짜증났어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졸업을 하시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수업을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시든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든 제안서 아니면 기획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결제받기 위한 서류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의 제목을 만들고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들, 하위 목표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바로 현장에서의 그런 제안서를 만들거나 기획서를 만들거나 결제받기 위한 어떤 서류를 만들 때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드시고 짜증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을 한번 좀 신경 바짝 써서 공부해볼 거라는 생각이 드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프로그램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의 이론과 뭐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또 사회복지기관의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게 뭐죠? 지난 시간에 평가, 총괄평가, 이제 중간평가, 평가 형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총괄, 그 다음에 중간평가, 그 다음에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평가의 방식, 그 다음에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평가의 방식에 관한 부분, 평가 주체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학교 대학 생활을 평가를 받으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학점을 받으시는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을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사회복지기관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기관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제안서를 만들어낸 외부 프로그램은 뭐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프로그램도 평가를 하게 되죠. 기관에 대한 자체 공부 평가도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아니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평가사는 총괄평가가 되겠죠. 중간평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매 단계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으로 정기평가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늦으니까 중간중간에 분기별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해서 부분별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중간에 평가에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 방법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평가를 누가 하느냐, 평가자가 누구냐,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기관 내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들, 아니면 기관 내 자체에 외부 감사 부서를 둔다거나 평가 부서를 두어서, 아니면 다른 부서의 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자체 내에 우리 기관의 운영 상황이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호의적일 수 있죠. 또 자료의 접근도 용이할 수 있고. 그러나 결과는 재판이 안으로 붙는다고 조금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외부 평가는 외부의 전문 평가 기관이나 외부의 전문직 종사자들, 뭐 아니면 그 유력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 전문 직종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우리 기관을 평가한다고 할 때 외부 기관이 오면 요청한 자료 외에는 자료를 잘 안 드리죠. 그 자료를 받아보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가하는데 기관의 협조를 얻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일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총괄평가, 중간평가, 주체에 따라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평가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학자들은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만, 사회복지 사회연구자로 유명한 로스만의 정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다라고 평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의 특성 및 활동과 결과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효과성을 증진시키거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파급 효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포사백과 캐리의 정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요구 충족의 정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의 적절성, 목표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방법과 기술의 사용을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시의 정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조직 및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완된 사회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조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인 석죽진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의 확인, 또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 발견,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술 및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으로 압축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황성철 연구자는 효과성의 측정과 의사결정, 체계적인 절차와 조사 방법의 활용, 조직과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적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프로그램 대상 체계에 대한 전 진행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많은 연구자 중에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연구의 사례를 좀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포사백과 캐리의 정의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평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고 우리 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목적한 삶의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평가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포사백과 KB의 정의처럼 사회복지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는 충족을 얼마나 되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용의 효과성, 비용을 적절하게 들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한 비용의 효과성,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목표 달성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방법과 기술의 사용,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 기관의 사회복지 책무를 다하고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그 프로그램 이용의 목적을 달성한 정도로 확인하는 것. 그러려고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요구 충족의 정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문제, 또 목표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방법. 효과성이죠, 이게. 비용,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죠. 적절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왜 하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연구 방법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기관은 책임을 다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바로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는 왜 중요하냐? 평가는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프로그램 효율성이 낮고 프로그램의 실행하는 효과성이 낮으면 그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가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기관의 지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고 그 프로그램이 좋을지 나쁜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니까 또 그런 게 쌓아지면 그게 이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실행의 결과, 관리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경험이 쌓였을 때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기반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평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자원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효율성, 효과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가를 할 때 회계 부분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효율성, 최소한의 비용을 얼마를 써서 얼마의 프로그램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삼고 있는 요즘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나눔의 집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케이스가 평가를 잘하는 게 사회복지 공공구매가 지정기탁, 현대중공업에서 지정기탁받아 10억을 받아서 기관 운영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자금회수를 했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평가의 어떤 그 결과가 보여질 수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어쨌든 평가라는 건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평가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5가지의 상기의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 요소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평가가 전문적인 실천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타당성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와 자원에 관련된 투입 요소로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서비스 이용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획 전략과 관련된 변수가 어떤 게 있느냐. 또 세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에 관련된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변화 내용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최종 결과를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이론과 모형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램 평가의 의미라는 건 방법과 절차는 어떤 평가 모형을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총괄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총괄 평가라는 건 모든 행위가 끝난 후에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된 게 있어도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끝난 후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 평가도 적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평가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집행이 다 끝난 후에는 진행이 끝난 거에 대해서 완료하고 가부 좋게 되었는지 결과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중간 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중간중간 들어와서 매 과정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못 진행됐거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모형과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이론적 모형 구분은 이렇게 세 가지: 평가의 모형, 평가의 인적인 대상 부분,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모형은 기술적인 모형이냐, 처방을 하기 위한 모형이냐, 기술적 모형, 처방적 모형 두 가지로. 평가에 대한 인적 대상은 평가를 누구를 평가를 할 거냐,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에 참여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 모형, 그 다음에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목표 달성 중심 모형이냐, 아니면 내재적인 준거 모형이냐,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기준에 대한 모형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모형이냐, 이렇게 해서 기사 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모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